몇 주 안에 전쟁 납니다. 미국 내부에서 이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확률이요? 90%.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멀리 중동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뉴스에서 잠깐 보셨을 수도 있고, 그냥 지나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제, 절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 우리 지갑에 직접 영향이 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천천히 차근차근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두 나라입니다. 바로 미국과 이란입니다. 미국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이란은요, 중동에 있는 나라인데요. 석유가 엄청나게 많고 군사력도 만만치 않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미국과 사이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아주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도대체 왜 싸우는 걸까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핵무기 문제입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려 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핵무기가 이란 손에 들어가면 중동 전체가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란에게 말합니다. 핵 개발, 당장 멈춰라. 그런데 이란은요? 우리도 핵을 개발할 권리가 있다. 못 멈춘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협상을 했는데요. 얼마 전 두 나라가 스위스 제네바라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제네바가 어떤 곳이냐면요. 유럽의 중심에 있는 도시인데 오래전부터 나라들이 서로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 만나는 중립적인 장소입니다. 거기서 미국과 이란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핵 개발 포기하면 우리도 경제 제재 풀어줄게. 이런 주고받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합의 없이 그냥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란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미국 부통령인 제이디 벤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란은 아직 우리 조건을 받아들일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협상이 쉽지 않구나 하는 느낌이 드시죠? 맞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군사 움직임입니다. 말로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영국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 이름이 RAF 레이크니스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F-35 스텔스 전투기 약 20대가 갑자기 출격했습니다. F-35가 어떤 전투기냐면요. 레이더에 잘 안 잡히는, 쉽게 말하면 투명인간처럼 날아다니는 최첨단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도요. F-16 전투기 25대가 중동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전투기만이 아닙니다. 공중급육이라는 것도 함께 이동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 날아가는 전투기에 기름을 채워주는 특수 비행기입니다. 이 공중급육기가 같이 움직인다는 건 아주 먼 거리까지 오래 날아가면서 공격할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 전투기들은 이란의 방어망을 먼저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엔 B-2, B-52 같은 대형 전략 폭격기가 본격적으로 타격에 나설 수 있다. B-2 폭격기라는 건 아주 크고 강력한 폭격기인데요. 핵폭탄도 실을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황이 보통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란에서 대통령보다도 더 높은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군함보다 더 위험한 건 그 군함을 가라앉힐 수 있는 무기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미국이 아무리 강한 군함을 보내도 우리는 그걸 침몰시킬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협박이자 경고입니다. 이란은 또 이슬람혁명 수비대, 줄여서 IRGC라고 하는 정예 군사 조직이 있는데요. 이 조직이 전시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전시체제란 쉽게 말해서 전쟁이 언제 시작돼도
바로 싸울 수 있는 상태로 준비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이런 전략도 세웠습니다. 윗사람 지휘부가 공격을 받아 무너지더라도 각 부대가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 말인즉슨 미국이 이란 지도부를 먼저 제거하는 방식으로 공격해도 이란 군대가 흩어지지 않고 계속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란이 또 한 가지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어디냐면요. 이란 바로 아래에 있는 아주 좁은 바다길인데요.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5분의 1이 이 길을 통해 지나갑니다. 5분의 1이면 얼마나 많은 건지 느낌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쓰는 석유 중에 5통 중에 한 통이 이 좁은 바다길을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란이 이 길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석유 가격이 폭등합니다. 석유값이 오르면 기름값이 오르고, 그러면 버스비, 택시비, 배달비, 물건 가격이 다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는요, 석유를 거의 100% 외국에서 사오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협이 막히면 우리 생활도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이란은 이미 혁명수비대 해군을 이 호르무즈 해협 앞에 잔뜩 배치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까지 등장합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군함이 이란 남쪽에 있는 반다르 아바스 항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함께 합동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의 가장 강력한 우군입니다. 러시아가 이란 편에 서면 이건 단순히 미국 대 이란의 싸움이 아니라 미국 대 이란 러시아 연합이 되는 겁니다. 국제 정세가 훨씬 더 복잡해지는 거죠. 이란 내부도 불안합니다. 밖에서만 긴장이 고조되는 게 아닙니다. 이란 안에서도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매우 어려워서 국민들 삶이 힘들어지고 있고요.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이 잡혀가고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란 정부는 수도 테헤란 주변에 감시 초소 100여 개를 설치해서 사람들 이동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혹시라도 외부에서 전쟁이 시작되면 그 혼란을 틈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전쟁이 날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진짜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전술이다. 위기를 최대한 고조시켜서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방식이다. 전 미국 국방부 관리인 마이클 루빈이라는 전문가는 트럼프는 원래 이런 방식을 쓴다. 먼저 세게 압박해서 상대가 양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이런 말이 흘러나옵니다.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 몇 주 안에 군사행동이 벌어질 확률이 90%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90%입니다.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앞으로 2주가 핵심입니다. 이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주 안에 다시 협상장으로 돌아와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주가 분수령입니다. 이란이 진짜로 협상에 나와서 미국 조건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긴장이 풀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협상이 다시 결렬되거나 이란이 버티면 군사행동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제 정치는 종종 벼랑 끝에서 가까스로 균형을 잡습니다. 하지만 그 벼랑이 무너지면 그 충격은 중동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집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한번 다시 짚어볼게요. 미국과 이란, 핵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미국은 전투기를 대거 중동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란은 전시체제로 전환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란 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90% 전쟁 가능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거의 전부 수입에 의존합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우리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절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2주 저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상황을 지켜봐 주세요. 복잡한 세상 이야기, 앞으로도 쉽고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